가봅시다. 자, 첫째 질문부터 받을까? 번호 물어봐. 51번. 47번. 18번. 10번. 33, 34. 25. 32. 51번. 55번. 54번. 30. 없어? 이렇게 할까? 갑시다. 10번부터 보시죠. 10번 들고 보면은 주실수 A랑 B가 있고 fx는 x 상승 더하기 ax 플러스 b라고 되어 있네. 일단 그 fx에서 지금 니들이 좀 특이하게 봐야 되는 건 뭐야? 이차함계수가 0이라는 거지. 맞아? 네. 이런 것들 잘 체크해 주시고 가번 한번 보니까 f1이 2분의 3이네. 맞아? 근데 야, 이 문제에서 지금 fx를 전개식으로 적어놨잖아. 맞아? 네. 그러면 이거는 F1 나오자마자 1을 그 식에다가 대입하라는 힌트예요, 애초에. 오케이? 네, 그래서 1을 대입하시면 1 더하기 A 플러스 B가 F1이고 얘가 2분의 3이다라고 쓰는 거라고. 얘는 지금. 얘가 이해했어? 네. 그러면 A랑 B가 미지 두 개인데 10 하나 나왔으니까 10 하나만 더 나오면 되고 잘 봐. 구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두수 A랑 B의 곱의 최대값이지. 맞아 아니야? 그럼 이거는 A랑 B가 지금 완벽하게 정해진다는 거 안 정해진다는 거 완벽하게 정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오케이? 네. 그러면 나번 조건을 해석할 때 식하나를 뽑아낸다는 느낌보다는 뭔가의 범위식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 잘 봐. x1이 x2보다 작은 2배의 주실수 x1, x2에 대해서 이렇게 봤거든. fx2 더하기 x2 제곱이 항상 fx1 더하기 x1 제곱보다 크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어. 맞아? 네. 근데 만약에 여기 제곱이 없었다고 쳐봐. 제곱이 없었으면 그냥 이건 뭐 해결해? x2가 x1보다 큰데 fx2가 fx보다 크다는 건 x를 크게 가져오면 가져올수록 y 값도 커진다는 거니까 그냥 증가함수의 정의잖아. 맞아? 근데 방해되는 게 지금 누구냐면 요 놈이에요. x2 제곱하고 x1 제곱이 지금 더해져 있는 게 문제죠. 그래 안 그래? 그래? 네.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면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거야. 여기서 내가 gx라는 함수를 fx 더하기 x제곱이다 이렇게 한번 바라볼게. 내 말 이해? 네.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얘가 이제 gx2로 바뀌는 거 이해돼? 이해해? 네. 그 다음에 얘가 뭐로 바뀌냐면 gx1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제가 감 잡았어 안 잡았어? 잡았어? 네. 그러면 이 g라는 함수가 뭐 한다는 정의가 완전히 만족되는 거지. 이 g라는 함수가 증가한다는 정의가 만족이 되는 거야. 그럼 g라는 함수는 fx가 x제곱 더했으니까 식을 써보면 x 상승 더하기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이렇게 써지는 상황인 거거든. gx가 잘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러면 얘가 이제 실수 전체에서 증가를 하면 되는 거니까 g 프라임x 넣읍시다. g 프라임x를 구해보면 얘는 이제 3x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a가 된단 말이야. 맞아? 네. 그럼 얘가 실수 전체 증가하려면 도함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맞아 아니야? 네. 그러면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얘 짝함을 쓸게. 짝함을 쓰면 1-3인데 요 놈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서 A 어떤 범위가 나오냐면 A가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런 범위가 등장을 한다는 거야.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보자. 여기서 이제 A 곱하기
뒤에 최대값 구하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 정리를 하면은 b가 이렇게 정리가 된단 말이지. b는 2분의 1 마이너스 a로다가 지금 정리가 된단 말이야. 맞아?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구하라고 하는 a 곱하기 b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거든. a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a로 쓸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a에 관한 2차 함수를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맞아? 네. 그리고 a가 뭐보다 크다 같을 때? a가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 2차 함수의 최대값을 찾으라는 문제랑 똑같이 되는 거야. 제가 오케이? 됐어? 네. 그러면 잘 봐봐. 요 2차 함수는 근이 얼마냐면 근이 0하고 지금 2분의 1이면서 미러블록 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2차 함수. 맞아 아니야? 네. 그렇죠? 얘는 지금 축을 찍어보면은 축이 지금 4분의 1이거든. 맞아? 근데 어차피 지금 a를 어디만 쓰냐면 a가 지금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쪽만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야. 맞아? 네. 그럼 얘는 그냥 언제일 때 최대야? a가 그냥 3분의 1일 때 최대가 되네. 오케이 여러분? 됐어? 네. 그럼 a에다 그냥 3분의 1 집어넣으시면 3분의 1 곱하기 야 2분의 1에 3분의 1 빼면 얼마니? 2분의 3분의 1 빼면 6분의 1이잖아. 그래서 그냥 18분의 1이 최대값이 된다. 요 내용이에요. 되셨어? 네. 그놈이 역수구하라고 했으니까 18이 정답. 넘어가죠. 18번 가겠습니다. 18번. 자, 18번 문제가 보면은 그림과 같이 1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최고차항에 서 있는 4차 함수 gx의 그래프는 x좌표가 마이너스 2와 1인 두 점에 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hx는 gx에서 f 했을 때 hx 극대값 구하세요 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일단 이쯤에서 제가 요거를 좀 소개하고 가죠. 무슨 함수를 좀 소개할 거냐면 차함수라는 거를 좀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 차함수라는 건 미적분 원에서 자주 쓰이는 내용이니까 좀 잘 필기를 해놔. 여기 좀 여유 공간에다가. 차함수라는 거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두 함수의 관계를 한 개의 함수로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오케이? 자, 이제 이 차함수를 이해하는 데는 이 그림을 이해하면 제일 편해. 잘 봐. 그림 하나 그려볼게. 요거 2차 함수야. 요거 2차. 그 다음에 여기다가 1차 함수 이렇게 부어볼게. 네. 됐어? 네. 그래서 얘네들이 만나는 점을 지금 잘 봐봐. 만나는 점을 알파랑 베타인 걸 내가 아는 상황이라고 해보자. 오케이? 네. 근데 자, 이 그림을 나타내는 식이 지금 뭐냐면 이 식이야. 잘 봐. fx는 gx라는 방정식을 내가 풀었을 때 요 방정식의 근이 뭐랑 뭐가 나오는 거야? 요 방정식의 근이 알파랑 베타로 나오는 거지. 내 말 이해하니? 네. 그래서 요 놈의 근이 알파와 베타로 나오는 상황이다. 요 그림이랑 요 식이 똑같다라는 거를 좀 이해를 좀 해보라. 이해했어? 네. 그런데 잘 봐봐. 너네 방정식은 뭘 해도 여전히 유지가 되냐면 이 샹들을 적절히 이해하는 유지가 되거든. 그리고 이거는 이따가 오늘 할 내용이기도 해.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을 이렇게 바꿨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잘 보시면 fx-gx는 0이라고 이 방정식을 바꿨어도 문제 있어 없어? 전혀 문제 없지. 그러면 자, 이거 방정식 안 바뀐 거니까 얘 근 바뀌어 안 바뀌어? 근 안 바뀐단 말이야. 네, 그러면 얘 근이 얼마냐면 얘 근이 알파랑 베타인 거 다 동의하지. 맞아? 네. 그래서 잘 봐. 이제 얘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야. 얘를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어떤 함수를 내가 그리는 거냐면 y는 fx-gx라는 함수를 내가 그리겠다는 거. 그래? 오케이? 그럼 잘 봐봐. 이번에는 얘랑 y는 0이니까 얘랑 x축이 교점이 알파랑 베타인 거 아니야? 오케이? 네. 근데 너 잘 생각해봐. 요 2차에서 1차 빼면 여전히 몇이야? 여전히 2차죠. 네. 그럼 얘는 2차가 되면서 x축하고 이렇게 알파랑 베타에서 만나는 이런 함수가 그려지는 거예요. 제가 오케이? 네. 그러면 잘 봐봐.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이 그림이 나왔는데 이제부터는 뭐 하겠다는 거야? 이제부터는 생략하고 이 그림에서 이 그림을 바로 만드는 걸 좀 생각하시라. 알겠어? 네. 그래서 두 함수가 이렇게 만나고 있어요. fx랑 gx가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자, 한 놈이 이놈과 차수가 작아. 내가 이해해? 네, 그러면 얘에서 얘 빼함수를 만드는 거야. 얘에서 얘 빼봤자 여전히 차수는 유지된단 말이야. 2차에서 1차 빼봤자. 내가 이해해 안 해? 됐어? 네. 그런데 얘네들의 교점의 좌표가 결국에 차함수에서는 어느 축과의 교점의 좌표? x축과의 교점의 좌표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이 차함수로 만들어버리려면 차함수 만들어버리면 복잡한 두 함수가요. 하나의 함수랑 x축과의 관계로 바뀌어버려요. 오케이? 네. 자, 이게 2차에서는 당연한 얘기잖아. 당연한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뭐 당연한 얘기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 복잡하게 가면 이렇게 되는 거야. 복잡하게 가면은 예를 들어 지금 3차가 나왔다고 쳐보자. 3차가 이렇게 나왔고 얘 3차야. 이렇게 2차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gx. 오케이? 네. 그리고 얘를 이렇게 만난다고 쳐볼게. 만나는 점들을 계산해봤더니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온 거야. 오케이? 네. 그러면 요거를 바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 fx에서 내가 뭘 뺀 함수? gx를 뺀 함수를 그냥 바로 그려볼 수 있다. 그럼 fx 3차고 gx 2차니까 3차에서 2차 빼봤자 여전히 몇이야? 여전히 3차고 교점이 알파, 베타, 감마였으니까 이놈은 이제 2차 함수는 x축하고 알파랑 베타랑 감마에서 만나는 거야. 오케이? 네. 그리고 최고점 개수는 부호가 유지될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감 잡았어?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 두 곡선의 교점들이 나와 있다. 라고 하면은 두 곡선의 차함수를 만들어서 그 차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얘기야. 알겠어? 네. 그러면 잘 봐봐. 이제 이 내용을 그대로 18번에 적용해봐. 이 내용을 그대로 18번에 적용해보면 지금 4차 함수랑 1차 함수가 만나고 있지 않아? 맞아? 네. 그래서 봐봐. 지금 4차 함수가 지금 이렇게 돼 있고 1차 함수가 이렇게 지금 두 개를 만나고 있는데 둘 다 접해요. 여기 x좌표가 마이너스 2고 여기 x좌표가 1이고 여기에 지금 4차 함수를 gx라고 하고 얘를 fx라고 하는 거지. 맞아?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노골적으로 그냥 뭘 만들었냐면 노골적으로 이 차 함수를 지금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해했어 안 했어? 됐어? 네. 그럼 이 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도 명확하다니까. 이 차 함수는 마이너스 2하고 1에서 근 가지는데 중근이니까 이렇게 튕기는 그래프예요. 맞아? 네. 근데 잘 봐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이런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봐. 자, 4차 함수는 선대칭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 맞아? 근데 4차 함수가 인수분해된 경우 중에서 특이한 경우가 이놈이에요. 뭐냐면 얘 2차고 지금 2차거든. 그렇지? 예. 그러니까 여기 식을 써보면 최고차 함수는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지금 써지는 거란 말이야. 얘가. 맞아 아니야? 맞아?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얘는 반드시 무슨 성을 가지냐면 반드시 선대칭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중근 가지잖아요. 그럼 자 봐봐 이거 W자 그려지는데 여기 봉이랑 여기 봉의 높이가 어떨 수밖에 없어. 여기 봉이랑 여기 봉이랑 같을 수밖에 없는 거 보여? 네.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선대칭성이에요.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잘 봐봐. 이 문제에서 지금 이 hx의 극대값구라고 했어. 그럼 미분에서 굳이 0 되는 점 여기 계산할 필요 없다 이거야. 자 마이너스 2하고 1은 뭐야? 중간지점입니다. 네. 그럼 얼마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일 거는 여기 바로 알 수 있다. 오케이? 네. 그러면 그냥 찾으라고 하는 거는 h-2분의 1 그냥 찾으라고 하는 거 똑같구나. 오케이? 네. 그럼 여기다 그냥 x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집어도 되잖아. 네. 그거 얼마야? 2분의 3의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어있는 거. 됐어? 네. 그래서 총 계산하시면 16분의 81 1번이 정답이 되겠다는 얘기. 답 잡았니? 됐어? 네. 그래서 이 차함수 개념은 이제 제가 앞으로 좀 자주 사용할 거예요. 오케이? 자주 사용할 거고 특히 어느 쪽 가서 좀 자주 사용되냐면 적분 쪽 가서도 차함수 개념이 많이 사용됩니다. 알겠죠? 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 차함수 개념은. 넘어갈게. 25번으로 가자 얘들아. 지훈이 나와? 자, 25번 문제고 25번은 fx가 3차 함수가 나왔고 1차 함수가 현재 미지수네요. 내가 x는 알파랑 베타에서 극값을 가지는데 알파 베타가 이게 나왔잖아. 그럼 뭐야? 이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a로 나올 건데 여기에 두근이 알파랑 베타인 거 아니야? 네. 근데 알파 곱하기 베타가 2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두근의 곱이 2가 나오려면 a는 6이 나와야 되겠네 이렇게. 그래 안 그래?
그래? 네. 근데 찾을 때 F 알파 더하기 F 베타래. 근데 여기 이걸 결정하는 순간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잖아. 이렇게. 그래요? 됐어요? 네.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잘 안 되지 않니? 맞지? 인수분해가 잘 안 되니까 이렇게 하잖아. 여기서 알파랑 베타를 두고 두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를 내가 알죠? 알파 플러스 베타 4, 알파 베타 2. 오케이? 예. 그 다음에 A는 6 이렇게 쓰면은 잘 봐봐. 찾아야 되는 건 F 알파 더하기 F 베타잖아, 여러분. 그래 안 그래? 그래? 네. 근데 잘 봐봐. 이거를 식을 써보면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알파 3승 마이너스 6알파 제곱에 자, A 알파 플러스 16이고 그 다음에 똑같이 베타 3승 마이너스 6베타 제곱 플러스 9베타 플러스 16이니까 얘를 짝꿍 지어서 연산하면 답이 계산되긴 돼요. 왜냐면 알파 상승 더하기 베타 상승은 얘네들 통해서 곱셈 공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네 둘도 계산할 수 있고 얘네도 계산할 거 얘네도 계산할 수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시간만 있으면 사실 할 수 있긴 해, 이 문제는. 근데 이 문제는 조금 더 빨리 푸시는 방법이 있어. 잘 봐봐. 어떤 거냐면 이런 얘기야. 너네 지금 요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여러분 맞아? 네.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요거거든. 맞아 아니야? 네. 그럼 잘 봐봐. 여기가 지금 F 알파고 여기 Y 좌표가 여기에 Y 좌표가 지금 F 베타인 이런 상황이거든. 그래 안 그래? 맞아? 근데 잘 봐봐. 이 F 알파랑 F 베타 합이 기하학적인 의미를 가질까요? 기하학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자, 요점하고 요점은 반드시 무슨 점에서 대칭이야? 반드시 변곡점의 대칭이거든. 맞아? 그러면 얘네 둘을 이었을 때 얘네들이 딱 중져야 된단 말이야. 맞아? 네. 그러면은 여기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y 좌표가 어떻게 나오냐면 2분의 F 알파 플러스 F 베타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 안 그래? 맞아? 그러면 그냥 변곡점에서의 y 좌표를 니들이 구하면 되는 거야. 근데 변곡점은 결정 나니까니까. 그럼 어떻게 결정했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야? 알파 플러스 베타 4니까 그 변곡점 x 좌표는 그냥 2예요. 제가 오케이? 네. 그러면 니들이 그냥 뭘 계산하나? F2를 계산하면은 얘가 2분의 F 알파 더하기 F 베타라는 걸 내가 알고 있는 상황이라니까. 제가 오케이? 네. 그럼 F2는 쉽게 계산할 수 있잖아. F 쉽게 계산해봐. F 어떻게 돼? 2의 3승 8에서 6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2n이 4 빼고 그 다음에 A가 6이니까 6이 곱하기 해서 12 더하기 16 이렇게 된단 말이야. 됐어? 네. 그럼 얘가 얼마 나와? 얘가 12 나오죠 이렇게. 맞아? 네. 그러면 2분의 F 알파 더하기 F 베타가 얼마인 거야? 12인 거 알고 있는 거야. 그럼 F 알파 더하기 F 베타가 바로 24로 그냥 떨어지는 거지. 감 잡았어? 네. 그래서 사실 얘는 교과서적으로 풀면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교과서적으로 풀면은 이렇게 푸는 게 맞는데 두 극값의 합이거든 지금 3차 함수에서 두 극값의 합은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야. 뭐라? 변곡점의 y 좌표가 두 극값의 합의 중점입니다. 제발 이해했어 안 했어? 됐어? 네. 그 사실을 활용하면은 얘를 조금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내용. 됐니? 너와 괜찮니? 예. 넘어갈게. 30번으로 갑시다. 시작합니다. 함수 fx는 절대값 x3승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p인데 요놈이 x는 a랑 x는 b에서 급되고 그때 f랑 f가 똑같다 이거거든. 얘들아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교과서에서 강조했던 아입니다. 뭐냐면 이런 식으로 x 모시기에다가 상수만 더해져 있는 건데 이 상수가 미지수 나와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라고 했어? 이 x3승 마이너스 3x제곱을 p만큼 올린 거로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서 x축을 p만큼 내린 거로 생각하자.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 상대 속도의 개념? 맞아? 네. 그러면 여기에서 뭐를? y는 마이너스 p를 x축으로 생각해서 뒤집어 까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맞아? 아니야? 네. 그러면 얘 그래프만 잘 그리면 되는데 얘 그래프는 굉장히 잘 그려져. x제곱으로 묶으면 그냥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잖아. 제가 이해해? 안 해? 네. 그럼 얘는 근이 얼마냐면 근이 0하고 3이에요. 이렇게. 맞아? 네. 0에서 중분이니까 요렇게 되어 있는 3차 함수다 이거야. 맞죠? 네. 그럼 자 찍어봐. 이 새끼 얼마야 지금? 여기 2인 거 바로 체크돼요?
됐어? 네. 그 다음에 요 라인은 마이너스 4인 것도 바로 체크돼요? 이해했어 안 했어? 됐어? 네. 근데 이제 여기다가 네가 마음대로 마이너스 p를 갖다 놓을 수 있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예. 그럼 마이너스 p를 갖다 놔서 뒤집어 까는 거야. 근데 뒤집어 까서 일단 몇 개가 생겨야 되는데 극대가 일단 2개가 생겨야 되는데 지금 맞아? 그리고 그 2개의 극대값이 똑같도록 지금 p를 조절하라는 겁니다. 오케이? 예. 그러면 잘 봐봐. 야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갖다 놔보세요. 마이너스 p를 어떻게 쓸지 모르잖아. 한번 갖다 놔 봐야지 이 생성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p를 내가 이쯤에 갖다 놔서 쳐. 이렇게? 그럼 자 뒤집어 까봐. 뒤집어 까면 얘 그래프 이렇게 되거든?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는 극소가 2개 생기지 극대는 하나밖에 없어요. 제발 이해했어 안 했어? 그러면 얘가 이 극소 라인보다 밑으로 내려오는 거는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닌 거야. 맞아? 네. 그 다음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t가 저 위쪽으로 갖다 쳐보자. 이 극대보다 위쪽으로 간 거예요. 그럼 극대보다 위쪽으로 가버리면 얘를 이렇게 뒤집어 까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마찬가지로 또 극소가 2개 생기고 극대가 하나밖에 안 생긴단 말이야. 제가 이해했어? 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 마이너스 p라는 놈은 요 극소보다 밑으로 가거나 극대보다 위로 가는 케이스는 아닐 거라는 얘기야. 분명히 요 사이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거 체크해. 오케이? 네. 그러면 그 어딘가가 어디냐를 이제 결정하는 거죠. 자, 선생님 예를 들어서 자 보여드릴게. 여기서 조금 이렇게 넣었어요. 자, 이거 뭐 한 거냐면요. 이 변곡점 라인 있죠? 이 변곡점 라인으로부터 살짝 위쪽으로 치중되어 그린 겁니다. 제가. 그러면 잘 보세요. 이거 뒤집어 깠을 때요. 여기 봉우리하고 여기 봉우리의 높이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해했어 안 했어? 됐어?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극소가 지금 몇 개 생기냐면 극소가 3개 생기고 정확하게 극대가 2개 생기는 거 보일 거야. 오케이? 네. 그런데 정확 극도가 2개 생기까지 오케이. 근데 뭐래? 극대값까지 지금 맞추려잖아. 맞아? 그러면 뭐 하라는 거야? 이 새끼 뒤집어 깐 2개의 봉우리의 높이가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 그럼 어디를 뒤집어 까야 되냐면 방금 했잖아. 요 극대랑 극소를 정확히 반응 나는 지점에서 잘라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디야? 변곡점. 요 라인으로 가야 돼. 맞아? 네. 그러면 야 여기서 변곡점 x좌표 얼마였냐? 변곡점 x좌표 1이었던 거 아니야? 네. 그리고 이때 y좌표 얼마 대답해봐. y좌표 얼마? 여기다 1 넣으면 마이너스 2거든? 제가 이해했어? 네. 그러면 마이너스 p를 얼마로 쓰면 이 마이너스 p를 마이너스 2로다가 쓰면은 정확하게 그 문제 조건이 맞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뒤집어 까시면 요렇게 돼 있으니까. 맞아 아니야? 네.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의 지금 높이가 똑같아지거든. 맞아 아니야? 맞아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 2여야 되니까 p는 얼마로 쓰면 돼? p는 2로 쓰면 된다가 정답이야. 오케이? 됐어? 네. 그래서 30번은 내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결론 잘 쓰셔야 돼. 뭐야? 어기다 그 함수에다가 저 p를 더해버린 거 있잖아. 그거는 그 함수를 p만큼 올리면 머리가 아프다. 예. 야 이거 3차 함수 p만큼 위로 위아래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되게 머리 아파. 알겠어? 예. 그 x축 이동으로 생각하셨어야 돼. 예.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2번이네. 지우고 갈게. 자, 32번 보자고. 문제 이거 3차 함수 fx는 x 3승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 조건 만족시킬 때 두 상수 a랑 b 합을 구하세요. 오케이. 답은 한번 봐봐. 답은 fx의 그래프와 y축과의 교점에서 fx의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선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을 지난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잘 봐. 가번의 말을 식으로 일단 좀 옮겨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맞아? 근데 이걸 식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옮길지 한번 생각해보자. 일단 생각은 이게 문제가 무슨 말이냐면 0, 지금 b가 얘가 y축하고 만나는 점 아니에요? 그 함수에다 fx에서 0 넣으면 b 나오니까? 맞아 아니야? 근데 여기서 지금 이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얘가 이렇게 그었는데 잘 봐. 이 접선이 어디를 지나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을 어디게 지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지나고 있다는 거야 지금. 맞아? 이걸 식으로 옮겨보자고. 자, 제일 무식한 방법은 뭐냐면 제일 무식한 방법은 그냥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접線방식 만드는 거예요. 0, B에서. 0, 접線방식 만들어 보자고. 접線방식 어떻게 돼? 얘 기울기는 f 프라임 0이거든?
맞아? 네. F'0 얼마야? 얘들아 3차함수 나왔잖아. F'0은 그 3차함수에서 1차 함수잖아. 맞아 아니야? 네. 그럼 F'0은 1차 함수니까 A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네. 그럼 얘는 기울기가 A면서 0,B를 지나니까 이렇게 지수형에서 작성되는 거거든. 맞아 아니야? 그리고 이 새끼가 어느 점 지난다. 그럼 이 새끼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지난다 이렇게 작성하는 거야. 제가 오케이? 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다라는 이런 식을 제가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했냐 안 했냐? 했어? 네. 자, 그런데 요런 생각을 바라보는 두 번째 방법이 있어. 뭐냐면 잘 봐. 너네 우리 접선단원에서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 접선단에서 이렇게 외부의 점에서 접선 그어버리면은 내가 여기 저 T, FT를 두고 식 어떻게 썼었니? 요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도 기울기고 맞아 아니야? T에서의 미분계수도 기울기니까 그 같은 기울기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서 걔네들 똑같다 이렇게 식을 세웠잖아. 기억나요? 기억나? 오케이? 네. 그 방식을 쓰는 거야. 그럼 그 방식을 쓰면은 요 점하고 요 점 사이의 기울기하고 0에서의 미분계수가 어떻다? 동일하다는 식을 쓰는 거죠. 제가 오케이? 네. 그럼 요 점하고 요 점 사이의 기울기 써봐. 요 점하고 요 점 사이의 기울기 쓰면은 1분의 B 플러스 7이거든. 그래 안 그래? 걔랑 F 프라임 0이 똑같다는데 F 프라임 0이 그냥 A란 말이야. 얘 F 프라임 0. 제가 오케이? 네. 그러면 똑같은 식 등장하죠. 맞아? 네. 그럼 봐봐. 이거는 뭐 솔루션 1번을 접근하든 솔루션 2번을 접근하든 사실 식이 둘 다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잘 봐. 사실 솔루션 1번은 두 단계를 거쳐가요. 접선의 방정식을 일단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다 점을 대입하는 두 단계의 지금 계산을 한 건데 얘는 계산을 딱 한 단계만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냥 요 두 점 사이의 평균면을 여기서 미분해서 같다라. 맞아 아니야? 그래서 따놓고 보면은 사실 솔루션 2번이 단계가 훨씬 적은 거예요. 솔루션 1번보다. 내가 이해하냐 무슨 말인지? 네, 근데 잘 봐봐. 여기 식이 간단할 때는 이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함수가 식이 복잡해지면은 2번으로 들어가면 이게 이득이 엄청나게 커진다니까. 알겠어? 네, 그래서 요렇게 식을 쓸 줄 아셔야 돼요. 오케이? 네, 그래서 막 접점, 밖에 한 점 이렇게 나온다. 저처럼 식 쓰실 줄 아셔야 된다니까. 알겠냐? 모르겠냐? 알겠냐? 네. 그래서 어쨌든 가번 조건의 해석은 요렇게로 멈춥시다. 네, 그래서 어쨌든 A랑 B라는 미지수 두 개에 대해서 식 하나를 준 거예요. 가번 조건이. 얘가 이해했어? 네. 그러면 이제 나번 한번 보자고. 나번을 보러 갔더니 함수 fx가 x는 x0에서 극소값을 가지고 fx0랑 f0가 똑같다 뭐 이런 게 지금 등장했잖아. 맞아? 그러면 얘는 이걸 바로 생각해. 이 새끼 3차 함수야. 맞아 아니야? 네. 그림 그려야겠다는 생각이 바로 들어야 돼. 여기 x0 두시고 여기가 fx0인데 여기가 지금 f0하고 지금 똑같다거든. 맞아? 네. 그럼 요 라인이 지금 f0하고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0이거나 여기가 0이어야 되거든. 그래 안 그래? 네. 여기가 0이거나 여기가 0이어야 되는데 x0가 0하고 같지 않다고 지금 나번에 써져 있죠. 그럼 여기가 0일 수밖에 없다는 거 지금 체크하는 거야 지금. 이해했냐 이거지? 네. 그러면 나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야 너네 지금 문제수 구해야 되는 거 잘 봐봐. 구해야 되는 거는 그냥 A랑 B만 더하면 돼요. 맞죠? 그러면 미지 두 개니까 식 하나 지금 나왔잖아요. 그럼 요 그림에서 내가 뭐 하나만 뽑아오면 돼. 식 하나만 뽑아오면 돼. 그래 안 그래? 맞아? 근데 여기가 0인 거 가지고 뭐 어떻게 뽑을 건데 0이랑 x로 똑같다 그거 써봤자 뭔 상관이야. 전혀 아무것도 없잖아. 맞아? 그런데 자 니들이 주목해야 되는 거 있어. 우리 맨 처음 fx 주어진 거 봐봐. fx가 요렇게 돼 있고 여기까지 지금 주어져 있는 거 보여? 보여 안 보여? 그럼 자 여러분 이 상황은 지금 3차 함수랑 2차 함수에서 줬단 말이야. 굉장히 3차 함수에서 파워풀한 조건 준 거예요. 3차 함수랑 2차 함수에서 정해지면 뭐가 정해져? 세근의 합이 정해져. 맞아? 네. 그럼 얘네들은 세근의 합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세근의 합은 뭐라는 거야 이게? 변곡점 x좌표랑 연결된다. 내가 이해했어. 네. 그럼 잘 봐봐. 세근의 합 얼마야? 6이지? 변곡점 x좌표는 세근의 합을 뭐로 나눠? 3으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아 그러면 시험이죠. 맞아. 네. 그러면 이렇게 하는 순간 이 새끼 얼마야? 이 새끼 3 나와버려. 1대1대1로 잘려야 되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했던 얘기죠. 기니 안 기니? 기니? 그러면 여기서 식 하나 뽑는 게 제일 예쁜 건 뭐냐? 야, 극소점이 3인 거 찾은 거야 지금. 맞아? 그럼 제일 쉽게 뽑을 수 있는 건 f 프라임 3이 0이라는 걸 뽑아버려. 그럼 그냥 a랑 b에 대한 식 하나 다 나와버릴 거 아니야. 내가 이해했어? 됐어? 네. 그러면 f 프라임 x를 식을 써보면 얘가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a잖아. 그러면 f 프라임 3이 27 마이너스 36이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a고 얘가 0이다라는 거 나와서 a가 9가 나와버려요. 이렇게 a가 9가 나와버리고 여기다가 a가 9인 거 대입하시면 b가 2 나와버리네. 오케이? 네. 그래서 a는 9, b는 2 더해서 11 정답이야. 이렇게 그럼 잡았어? 됐어? 네. 그럼 봐봐 32번이 전형적으로 진짜 미적분원 문제의 가장 기본 구조거든. 잘 봐. 미적분원 이쪽 함수 개형 추론 문제인데 여기는 따지고 보면은 그냥 간단해. 수학문제는 다 이거잖아. 어떤 정보가 주어져. 어떤 정보가 주어지면 그걸로부터 구하는 걸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네, 근데 요 미적분원은 결론적으로는 식이 작성이 돼야 돼요. 식이 작성이 안 되면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그냥 허가해. 내 말 이해해? 그러니까 무슨 식이냐면 다항 함수의 식이 작성이 돼야 되는 거야. 정보들로부터. 오케이? 네. 정보들로부터 다항 함수 식 작성하는 건데 이 정보에 대한 해석이 크게 두 가지 있는 거야. 항상 정보가 함수에 대한 정보가 등장할 건데 그 함수에 대한 정보를 식으로 해석할 거냐, 그래프로 해석할 거냐. 요 차이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 잘 봐봐. 가번은 그래프적인 해석이 전혀 의미가 없다고요. 왜? 그래프적으로 특이한 점이 아니야. 극대점, 극소점 이런 점들이 아니라고. 변곡점도 아니라고.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식으로만 주는 건데 나번의 내용은 달라. 나번의 내용은 보자마자 쌤이 그림을 그렸잖아. 아 근데 니들 입장에서 그냥 식 써도 괜찮은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근데 나는 왜 그림을 그렸냐? 얘는 그림으로 주는 이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맞잖아. 왜? x0가 지금 극소점이라는 거 주는 거는 여기를 지금 주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 0으로 줬다고? 아씨 여기 0인 거 어떻게 써먹어? 딱 보니까 변곡점 결정돼 있어. 맞아, 아니야. 이렇게 지금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정보를 봤을 때 얘를 시그널에 대한 정보를 뽑을지 그래프에 대한 정보를 뽑을지 이거 선택을 매 순간 잘해야 되는 거야. 미적분원은 그게 다야. 미적분원 잘하는 거는. 내가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식 작성을 하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스킬들을 사용하는 건데 그건 계산 스킬이니까 그건 나중에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늘어. 내 말 이해했어?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 두 개를 다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정보에서 요것만 쓸 때도 있고 요것만 쓸 때도 있고. 알겠어? 그럼 니들은 어떤 능력을 길러야 된다? 아 이 정보 보고 이 새끼 그래프를 해석해야 돼. 이 새끼 식으로 해석해야 돼. 이걸 본인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 오케이? 아 그래서 어떤 때 식이고 어떤 때 그래프다. 이런 거 잘 보시라고. 오케이? 예. 그 특히 이 문제에서 보셔야 되는 건 여기가 결정돼 있다는 거. 3차 함수에. 오케이? 3차 함수 3차에서 2차에서 결정돼 있다. 그래프적으로 굉장히 파워풀한 함수거든. 변곡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알겠어? 오케이? 예. 그런 거 잘 기억해 주시라. 이거요. 32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넘어갈게요. 33번 가겠습니다. 33번이 조금 어려운데 문제가 봐봐. 함수 fx가 두실수 a랑 b거든요. 두실수 a랑 b에 대해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 fx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지금 a에서 딱 분기가 돼 있네. 맞아, 아니야? 그럼 이거는 딱 보자마자 니들이 이런 식 뽑아내는 거는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 a를 위에다 넣어서 마이너스 a 3승 플러스 3a 제곱하고 a를 밑에다 넣은 a 플러스 b가 똑같다라는 걸 쓰는 건 너무너무 자연스럽잖아. 그래 안 그래? 맞아? 네. 그런데 결론적으로 하는 거는 모든 극값의 합이 얼마가 되도 모든 극값의 합이 4가 되도록 하는 a 값을 찾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맞아? 네. 근데 야 이거 지금 식이 굉장히 더럽죠? 3차고 이거 b는 그냥 1차니까 네. 뭔가 저 식은 안 쓰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리고 지금 내가 결론적으로 해야 되는 건 이 함수식은 완벽하게 결정돼 있어요. 이 함수식은 마이너스 x 3승 플러스 3x제곱으로 완전히 결정돼 있고 그런데 지금 내가 a를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 함수 따라갈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야. 맞아, 아니야? 그리고 그 옆에는 기울기 일자리인 직선을 갖다 붙이는 거야. 오케이? 그럼 요런 느낌으로 니들이 바라본다면은 야 이 새끼 3차함수 그려놓고 어디서 끊고 거기다 기울기 일자리를 붙여서
얘들의 모든 극값의 합이 4가 되도록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되는 거야. 알겠어? 네. 그러면 야, 이 3차함수 그려놓자. 이 3차함수는 인수분해가 굉장히 잘 되죠. 마이너스 x제곱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3이니까 네. 얘는 근이 얼마랑 얼마냐면 근이 0하고 3에서 가지고 자,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최고차항에서 지금 음수입니다. 얘는. 그럼 최고차항에서 음수니까 얘는 요렇게 시작한다. 요렇게 시작해서 요렇게 되는데 제발 맞아 아니야? 맞아? 네. 이렇게 되는 애고 뭐 좀 이쁘게 찍어보시면 여기 좌표 2일 거 바로 체크 돼? 안 돼? 됐어? 네. 그럼 뭐 여기 y좌표 찍어보면 이 y좌표가 정확히 4 나온다는 거 이해하실 거야. 맞아? 네.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처음에 모를 때는 a를 그냥 니들이 아무렇게나 막 찍어봐. a를 아무렇게나 막 찍어보면 예를 들어서 a를 내가 한 2쯤 찍어봤어. 그러면 이 GX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이렇게 fx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잘 봐. 여기 전까지는 얘를 쓰고요. 맞아? 여기 오른쪽에다 기울기 일자리인 직선을 이렇게 이어붙여서 갖다 놓는 걸 불가한 거라고 fx. 맞아? 그럼 얘는 극값이 어떻게 생기냐면 여기랑 여기의 극값이 생겨버려요. 그래 안 그래? 맞아? 아 그러면 잘 봐봐. 얘네 둘이 더해서 이미 4인데 얘까지 더해버리면 4를 넘어가잖아. 맞아 아니야? 아 그러면은 이따구로 자르면 안 되겠다. 맞아? 아 그러면 아 여기서 분명히 얘가 이렇게 감소하다가 증가를 해버리니까 얘는 어떻게 갖다 붙이든 지금 극값이 생길 거란 말이야. 그럼 얘 극값을 뭘로 만드는 걸 가능할까? 극값을 0으로 만드는 거 가능하겠네. 맞아? 네, 그래서 어떻게 끊어먹으면 되냐면 이렇게 끊어먹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돼 있고 a를 0으로 쓰는 거죠. 오케이? 네, 그럼 a를 0으로 쓰면은 이렇게 3차함수 따라오다가 길게 일자리 지점 갖다 붙이게 이렇게 돼. 맞아?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얘 극값은 0이기 때문에 이렇게 0, 0, 4 나온단 말이야. 맞아 아니야? 네. 걔네들 더하면 얼마 되고요? 더하면 4가 되니까 이게 a가 돼요. 지금 오케이? 됐어? 네. 그러면 잘 봐봐. 이때는 a가 3인 거잖아. 맞아? 네. 그래서 a가 3인 거 일단 가능하다 이거야. 근데 문제 잘 보면은 모든 a의 값을 뭐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a가 3 말고 또 있다는 얘기야 지금. 제발 이해해요? 네. 또 있나? 또 있지. 왜냐면 여기서 그냥 아예 왼쪽으로 가버리면 예를 들어서 a가 한 이쯤 오면은 이렇게 돼버릴 거 아니야 지금. 맞아? 그럼 아예 그 값이 안 생기는데 그 값이 여기밖에 안 생겨. 0밖에. 근데 a를 뭐 한 6쯤에서 끊어버리는 거죠. a가 더 왼쪽으로 와서 끊어버리는 거 이렇게. 맞아? 네. 그럼 여기만 그 값 생기잖아. 됐어 안 됐어? 네. 그럼 저기를 4로 되게끔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네. 그럼 저기는 어떻게 구하냐? 저기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어서 여기가 4니까 여기가 되는 제곱은 맞아 아니야? 맞아? 여기 3이고 여기 2고 지금 여기 0인 상황이니까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1 되는 거 아니니? 이해했어 안 했어? 됐어? 네. 그러면 a를 얼마로 쓰면 a를 마이너스 1로다 쓰면 이렇게 따라오다가 기울기 1짜리 붙이면 이렇게 돼서 극값이 딱 4에서 하나만 존재해요. 지금 오케이? 네. 모두 극값이 4가 되네. 그래서 a가 얼마인 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인 것도 지금 가능하다는 거야. a가 4인 거야. 오케이 그럼 잡았냐? 네. 그래서 얘 모든 a 값은 마이너스 1하고 3 두 개니까 더해서 2가 정답이 되는 문제. 오케이? 그래서 33번은 니들이 뭘 잘 판단해야 되냐면 이걸 잘 판단해야 돼. 내가 뭘 조절할 수 있는 건지 이 문제에서. 이 문제에서 뭘 조절할 수 있는 거냐면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미 결정돼 있는 거야. 맞아? 네. 근데 이 그래프를 어디까지 쓸지를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거지. 이해했어? 네. 그리고 오른쪽에 1차 함수는 그냥 갖다 붙이면 돼요. 연속되니까. 그러면 사실상 이 식은 사실상 뭐예요? 함정이 함정. 이 식에 집착하면 얘는 오히려 문제가 안 풀린다. 알겠냐? 됐어? 네.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34번 봅시다. 34번 문제가 봐봐. 최계가 1인 3차 함수 f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a 개수 구하세요. 가번 한번 봐봐. fx는 지금 현재 4에서 극대를 갖고 a에서 극소를 갖는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뭐 극대랑 극소는 그래프적 해석을 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최계가 1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됐습니까? 네. 요거 일단 체크해 주시고 나원이 중요하겠네요. 나원 임의의 실수 t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극값 존재하는데 리미트 x가 몇으로 갈 때? x가 t로 갈 때 fx 분의 x제곱만 사는데 얘 미분 미분이 아니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돼 있겠죠. 정말 이해되니 안 되니? 이해되니? 네. 그럼 잘 봐봐. 야 이거 오랜만에 보는 조건이야. 이거 리미트 x가 어디로 가든 간에 이 분수함수꼴의 극한이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 그래 안 그래? 그럼 자 분수함수꼴의 극한이 의심되는 건 언제뿐이야? 분수함수꼴의 극한이 의심되는 건 분모가 0으로 갈 때뿐이야. 맞아? 아니야? 분모가 0으로 갈 때 빼고는 다 그냥 존재하는 거잖아. 맞아? 그럼 잘 봐봐. 이 fx라는 상차함수가 근 가지는 곳에서 문제라고. 맞아? 그럼 봐봐. fx가 근을 가져? 알파라고 해? 그럼 x가 알파로 가있다가 문제라고. 그럼 분모 0으로 가잖아. 분자 같이 어디로 가줘야 돼? 같이 0으로 가줘야 돼. 제가 얘 근데 이 분자는 언제만 0으로 가냐면 x가 0일 때랑 4일 때만 0으로 가. 내가 이해했어? 그러면 이 fx 3차함수는 근을 가져도 어디랑 어디에서만 가져야 된다는 거야. 0하고 4에서만 근을 가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야 3차함수 근을 가진 양수가 생각해봐. 저번에 정리했잖아. 3차함수 근을 가지는 거는 최소 한 개를 가질 수도 있죠. 얘가. 맞죠? 최소 한 개를 가질 수는 있는데 얘봐 두 개를 가지면 몇 개예요? 한 개는 반드시 중근이에요. 근데 봐봐 이 중에 하나가 중근이면 말이 안 돼. 왜? x제곱에 x-4 있다고 나와. x제곱 x-4 있다고 나오면은 2차분의 1차예요. 이게 존재하려면 분모 0자가 지워져야 되는데 분모가 커져버린다고. 내 말 이해했어 안 했어? 됐어? 그러니까 얘는 2차로 존재하면 안 돼. 여기 그림이. 내가 오케이? 됐어? 그럼 봐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0이랑 4 중에 하나만 가지고 나머지는 근을 안 가진 형태가 돼야 돼. 그렇죠? 내가 이해했어 안 했어? 그럼 그 중에 누굴까? 잘 봐봐. 여기 힌트가 있는 거야. 야 4에서 지금 닭대잖아 얘가. 맞아? 그럼 만약에 4에서 근을 가지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은 4는 반드시 중근이에요. 제가 이해했어 안 했어? 됐어? 네. 4는 반드시 중근인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 지금. 응? 4가 중근 가져버리면 얘 x가 4로 갈 때 극한 존재 안 한다고. 맞아 아니야? 됐어? 네. 그러면 f4가 0인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오케이?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x축이 이방으로 있고 0에서 근을 가지는 이런 모양인 거지. 0에서만 근을 가져야 되는 거야. 3차함수 근을 한 개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잖아요. 제가 맞아 아니야? 맞아? 네. 그러면 이렇게 처리합시다. 이렇게 처리합시다. 우리 fx의 식을 이렇게 두지 말고 여기로부터 만들게요. 우리 f'x의 식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f'x가 근이 4랑 지금 a인 거잖아. 맞아 아니야? 네. 근데 왜 이렇게 만드냐면은 결론적으로 이 조건을 만들 때 자연수 AS를 찾아야 되니까 A에 관해서 내가 fx의 식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 맞아? 네. 그러면 f'x는 최고차기로 3일 거야. fx가 최고차기로 3차였으니까. 내가 맞냐 아니냐? 맞아? 네. 3이고 근이 x-4하고 x-a가 있는 이런 상황일 거라고. 지금 오케이? 네. 그럼 전개를 해봐. 전개를 하시면은 이 새끼가 3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배 a 플러스 4x 그 다음에 12a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래 안 그래? 그래? 네. 이건 아직 안 배운 개념이 한 적분이라고 하죠. 근데 적분은 안 배워도 쓸 수 있어. 야 그럼 뭘 미분하면 얘가 되겠니? 뭘 미분해야 3x 제곱이 되겠니? x 상승을 미분해야 3x 제곱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네. 뭘 미분해야 얘가 되겠니? 2분의 3의 a 플러스 4의 x제곱을 미분해야 얘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맞아? and 뭘 미분해야 얘가 되겠니? 12ax를 미분해야 쟤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상수가 얼마 있을지는 몰라요. 맞죠? 그런데 f형은 얼마인 거 알아? f형이 0인 걸 내가 알아.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상수 하나 없어야 돼 얘는. 제가 오케이? 네. 그러면 일로 와봐. 여기 봐. 이 x를 묶고 나면은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3의 a 플러스 4x 플러스 12a 이렇게 되는데 잘 봐.
이제 요쪽 이차함수가 더 이상 근 가지면 돼, 안 돼? 요 이차함수 더 이상 근 가지면 안 되지 않아? 왜? 요 3차함수는요 0 말고서는 근을 가지면 안 된다니까 지금 0 말고 다른 데서 근 가지면 이 극한값 존재를 안 해 지금 제발 오케이야? 네. 그럼 얘 컴퓨터 때려 얘 컴퓨터 때리면 얘는 4분의 9에 a 플러스 4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48a가 된단 말이지 맞아 아니야? 네. 근데 얘가 뭐가 작아야 되는 거야? 얘가 뭐가 작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했어요? 네. 3으로 약분하면 여기 3이고 여기는 16 이렇게 되니까 4 곱해버리시면 3의 a 플러스 4제곱 마이너스 64a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했니? 네. 정리해봐. 여기 3a 제곱 나오고 83 24a 그럼 여기서 빼면 마이너스 40a 이렇게 나오고 16에다 3 곱하니까 48 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버린단 말이지. 이해했어요? 됐어? 네. 인수면 잘 되냐? 1, 3이고 6, 8인데 6, 3, 18, 8, 3, 24 6, 8 안되고 12하고 4 네, 12하고 4로 되네요 이렇게 이해했어? 됐어? 네. 좀 정리하면은 A가 3분의 4보다는 크고 12보다는 작다 이런 범위가 등장을 해요. 오케이? 그럼 A는 몇부터 몇까지 가능한 거야? 자연수니까 지금 2부터 11까지 가능한 거야. 오케이? 예. 그럼 자연수 몇 개야? 10개? 이렇게 나오죠. 좀 어렵습니다. 3, 4번. 그래서 좀 어려운데 이거 오랜만에 보는 방법에서 그래. 분수 함수가 극한이 존재하는지 아리까리한 부분은 뭐라고? 분모가 0 되는 극한일 때밖에 없다고. 오케이? 됐어? 넘어간다. 47번을 얻게. 47번 문제에 보면 닫힌 구간 마이너스 1,4에서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데 f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어떤 3차 함수 정의되어 있고 1과 3 사이에서는 어떤 2차 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얘 최대랑 최소의 합이 0일 때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fx를 구하라 라는 문제네. 그럼 뭐 자, 저 3차 함수 그려보자. 요 3차 함수를 그리려고 봤더니 잘 봐. 얘는 요놈 그래프를 5만큼 올렸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냐 됐어? 맞아? 네. 그럼 자, 요놈 그래프 어떻게 돼? x제곱으로 묶었을 때 x-6 이렇게 되니까 얘는 0하고 6에서 근 가지면서 이렇게 위로 볼록한 어떤 위로 볼록이 아니라 3차선 중근 가지는 맞아? 네. 근데 얘를 5만큼 올렸으니까 여기가 5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니들이. 그래 안 그래? 네. 근데 이 3차 함수 어느부터 어디다 있으냐 지금 마이너스 1부터까지만 쓴 거예요. 마이너스 1은 지금 대충 이렇게 해서 찍어봐. 얼마 찍혀? 마이너스 1 때 y가 얼마 찍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7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7 찍혀. 맞아 아니야? 네. 그 다음에 1대를 딱 찍어보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5가 찍히는 거 확인될 거예요. 제가 오케이? 네. 그래서 요렇게만 지금 쓰고 있는 거야 지금. 저 3차 함수. 감 잡았어 안 잡았어? 네. 여기는 지금 5고요. 오케이? 네. 좀 옮겨 그리면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0 마이너스 1 좀 더 내려볼까? 네. 여기가 마이너스 7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5고 여기는 5가 돼. 이런 상황이라고. 아 잠깐만 미안해. 여기다 50 더해야 되는구나. 미안 제가 50 안 더했네요. 50 더하면 여기 얼마씩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0이 되는 이런 상황이네 여러분. 이해했어? 됐어? 소리. 그 다음 잘 봐. 1부터 3까지는 요 함수를 따니까 요 오른쪽에서 이제 1부터 3까지는 어떤 2차 함수를 따라가는 거냐면 요 안쪽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라는 요 2차 함수를 지금 이제 따라가는 거야. 맞아 아니야? 그럼 요 2차 함수는 뭐가 결정되어 있어? 축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2로 지금 결정되어 있지 않아? 네. 그럼 얘는 축이 이렇게 결정되어 있고 2로 결정돼 있고 얘가 연속이 된다는 조건은 지금 없어. 맞아 아니야? 네. 연속이 되는 조건은 없기 때문에 얘는 모르긴 몰라도
요렇게랑 요렇게가 똑같은 위치로 끝날 거예요 지금. 그래 안 그래? 아 똑같은 위치로 끝날 거 아니야. 지금 x는 2에서 지금 1하고 3까지 거의 똑같으니까. 맞아 아니야? 네. 근데 지금 봐봐. 얘네들이 지금 fx 이렇게 전체 보는 건데 내가 지금 얘를 그냥 대충 그려놓은 거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디까지 올라가고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는 거야. 네. 그럼 내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거야. 됐어? 네. 근데 잘 봐. 얘 최대랑 최소의 합이 얼마 됐는데? 최대랑 최소의 합이 0이 됐는데. 좀 잘 봐봐. 요 왼쪽에서 최대 얼마 됐어요? 요 왼쪽 최대가 지금 뭐예요? 왼쪽 최소 얼마입니까? 왼쪽 최소 마이너스입니다. 제 말 이해했어? 네. 그러면은 얘를 여기서 만약 얘가 최대 나오고 여기가 최소 나오면 둘이 합은 여기 되지가 않아요. 맞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하죠. 얘가 최소로 나오는 건 말이 안 돼. 얘가 최소로 나오려면 최대가 2가 나와야 되는데 2에 5가 나와 있으니까. 맞아 아니야? 그럼 얘가 최대가 나오는 건 가능하고 여기서 최소를 뭐로 만드는데? 여기서 최소를 마이너스로 만드면 돼. 제 말 이해했어? 네. 그럼 여기서 최소를 마이너스로 만들면 되니까 얘가 이렇게 마이너스 5까지 떨어져 버리는 거야. 이렇게. 제가 이해하셨어? 됐어? 네. 근데 그럼 얘가 5를 안 넘을 거란 보장이네. 얘는 5를 절대 넘을 수가 없어. 왜냐면 봐봐. 여기 2차 함수가 1만큼 이동하는 거거든. 맞아? 그럼 얘는 1만큼밖에 이동 못해요. 최대 마이너스 4 되는 거야 이렇게. 2차 함수 성질이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꼭지점만 마이너스 5로 만들면 돼. 예. 그럼 꼭지점 y 가 얼마? 약간 얼마야? 4 마이너스 8 플러스 a고 얘를 마이너스 5로 만들면 된다 이 말이야 지금. 됐어? 네. 그럼 a가 얼마야? a가 마이너스 1이야. 그래도 되겠지. 오케이? 됐어? 네. 그러면 이제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할 때 fx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되셨어? 오케이. 잠깐만 쉬었다 대답 할게.